구사구 건강 클리닉. 자, 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난시로 인해서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불편이 따를 텐데요. 자, 오늘은 난시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눈시원안과 이현석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뵙게 그래 됩니다. 오랜만에 또 같이 방송하게 돼서 저도 좀 반가워요. 네,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 김 선생님도 똑같으신데요. 자, 오늘 주제 난시는 어떤 질병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굴절 이상이라고 해서 그 대개 이제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뭐 안경이나 렌즈를 끼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근시, 원시, 난시 네. 이렇게 이제 3종 세트예요. 근데 이제 이 근시와 원시는 어떤 차이냐면은 초점이 전체적으로 앞쪽에 몰려 있거나 뒤쪽에 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상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면은 이 난시라는 것은 희한하게 초점이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가지고 어떤 초점은 앞쪽에 떨어지고 어떤 초점은 이제 이렇게 뒤로 떨어지고 하니까 근시나 원시와는 달리 이 사물도 좀 뿌옇게 보이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게 좀 겹쳐 보인다고 얘기하죠. 뭐 두 개로 보인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뭘 바라보면 그 숫자 옆에 그림자가 하나 더 생기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 이 두 개로 겹쳐서 보이는 현상. 네,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시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으로 뿌옇게 이제 흩어져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은 이 초점이 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초점이 앞쪽으로 당겨지거나 멀리 간 게 아니고 한 초점은 앞쪽에 있고 한 초점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초점만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맺힌 초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뿌옇게 그림자처럼 한 겹이 더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겹쳐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같은 난시라고 해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종류가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규칙 난시와 불규칙 난시로 나뉘는데 이 규칙 난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난시는 다 규칙 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근시 원시는 공의 크기 하나는 축구공이고 뭐 하나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탁구공이다. 네. 이런 개념의 어떤 굴절 변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규칙 난시라고 하는 건 럭비공인 거예요. 오. 이게 이제 한쪽은 편편하고 이제 한쪽은 가파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점이 실제로 이제 두 개가 잡히는 광학적으로 이런 거고요. 불규칙 난시는 이게 모과다.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규칙 난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불규칙 난시는 그 초점이 막 여러 개로 분산되는 거예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규칙 난시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고약하죠. 훨씬 시력도 떨어지고 더 많이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난시가 생기는 원인을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예방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뭐 근시나 원시처럼 난시도 똑같이 이 대개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모양이 타고나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나면서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뭐 손 긴 사람, 손 짧은 사람 이렇게 있듯이 눈의 모양도 이제 근시형으로 타고나는 눈 모양이 있고 이제 원시형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난시처럼 럭비공처럼 생기는데 저희가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100% 근시만 있다, 원시만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시 플러스 난시, 아, 원시 플러스 난시 예. 요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난시가 보통 많은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기가 근시가 100%면은 난시가 보통의 경우에 있다고 해도 한 20%, 25%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난시가 심한 분들은 근시가 100이면은 난시가 200%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500%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시나 원시보다도 이제 난시가 월등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사실은 좀 치료해야 되는 그런 난시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원래는 자기가 눈이 정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근시나 원시나 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검은 눈동자 있죠. 네. 거기가 이제 말하면은 우리 사물이 들어가는 눈의 창이거든요. 네. 여기에 어떤 굴절 변화가 생기는 게 저희가 이제 근시, 원시, 난시라고 하는데 이 검은 창에
어떤 질환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눈병을 심하게 앓고 난 다음에 검은 눈동자까지 이제 그 감염이 번지게 되면은 눈병은 앓고 났는데 이 각막의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난시가 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불행한 경우지만은 이제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검은 눈동자에 긁히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열상이 생겨서 열상은 찢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과적 수술을 받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부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의 모양이 변해서 이제 난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가 전형적인 불규칙 난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불규칙 난시로 타고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네. 대개 불규칙 난시는 이러한 각막 질환이나 수술 이후에 생기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타고나면서부터 불규칙 난시가 되는 질환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원추각막이라고 합니다. 원추각막. 원추각막.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가 눈이 난시가 타고나면은 평생 가거든요. 네. 사실 근시는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뭐 근시가 대부분인데, 항상 안과 갈 때마다 이제 안경 도수가 올라가는데, 사실 난시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타고난 그 난시 도수가 일정한데, 이 원추각막은 각막 난시가 점점 증가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럭비공이었는데 이게 점점 뾰족해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추각막이 유전 질환인데 유일하게 불규칙 난시를 만들 뿐더러,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력을 치명적으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는 또 중증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관리의 중요성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퀴즈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되게 저희가 퀴즈를 드리면 앞에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오늘은 힌트가 전혀 안 나왔어요. 네. 수술로도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한 통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9 우물정 094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술로도 난시 교정이 가능하다.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난시의 정확한 증상은 뭔가요? 그래서 일단 뭐 모든 굴절 이상은 이제 시력 자체가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건 다 똑같은데, 근시나 원시에 비해서 이제 난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30분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로하니까 눈이. 초점이 저희가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는 것은 눈에 조금 있다가 이제 자기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인위적으로 초점을 맺어줄 수가 있는데, 네. 이 난시는 초점이 두 개가 되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 두 개의 격차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 안에서 계속 이제 눈에 그 카메라 이 줌 기능을 하는 그런 렌즈가 수시로 당겼다 멀어졌다 당겼다 멀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물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눈의 그 근육의 피로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피로도 때문에 아주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그 너무 심한 두통 때문에 내과에서 치료를 하고 약을 썼는데도 낫지가 않아서 안과에 와서 그 한번 안과 검사를 해봐라. 그런 경우에 아주 심한 난시로 판명돼 가지고 그 난시를 잘 교정해 줬더니 두통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렇군요. 자,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 눈시원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교통 캐스터 가운데 이현정 캐스터가 있어요. 제가 입에 지금 잘못 붙어가지고 이름이 비슷한 분이 계시군요. 자, 이현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시를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이제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병원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견디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성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만성 두통으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경우예요. 아이들의 경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이 난시가 이제 좀 심한 난시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근시나 원시에 있는 아이에 비해서 약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데, 약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한참 키가 클 나이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잘 못 쓰게 되면은 오랫동안 다리를 못 썼을 때 나중에 그 다리에 그 위축이 남겠죠. 뭐 키가 덜 자란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덜 성장한다든지. 똑같이 아이들은 시력이 성장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력은 만 한 12, 13세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심한 난시가 있으면은 아이들의 시력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약시라고 하는데 이 약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근시나 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경이나 렌즈를 끼게 되면 시력이 교정 시력이 정상적으로 다 나오게 되는데 한번 약시에 빠지게 되면은 성인이 됐을 때도 이 시력이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경으로도 안 되고 렌즈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커야 될 시기에 안 큰 아이들이 커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똑같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러한 난시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사전 검진을 해서 잡아줘야지만이 이러한 약시로 빠지는 것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장기 어린이들은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과를 찾아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 검사를 해보는 게 그럼요. 중요할 그렇게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난시는. 그렇군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문의 주신 우리 청취자분이 계세요. 60대 후반이신데 눈물이 자꾸 납니다. 병원 가면 치료가 가능합니까? 우리 5980 애청자님이 문의를 주셨어요. 네, 뭐 난시로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 눈물 흘림증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의 여러 가지 그 자극 때문에 눈의 눈물 분비량이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물 흘림증이 있고 요건 조금 소수예요. 그 외에는 눈물이 이제 코로 내려가는 그 배출로가 나이가 드시면 좀 좁아져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넘치는 눈물을 배출로를 빼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상당한 호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에 병원을 좀 찾아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죠. 네, 오늘 그 마지막 치료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러한 난시 교정은 대개의 경우에 안경이나 렌즈로도 교정이 가능하지만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심한 난시의 경우에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5입니다. 자, 오늘은 눈시원한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 난시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